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한 부동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길 거라는 일각의 전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특히 투기용 1주택도 매각에 유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투기용일 경우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버티는 건 자유지만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잇따라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본으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한다, 말한 것은 지킨다면서 잠긴 뇌물은 질식하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한 상황에서 연이은 고강도 메시지가 부동산 공화국 해체로 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면서 거주용 1주택자였지만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몸소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분당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9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계약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당초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사조로 활용하려 했는데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몸소 실천에 나섰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시세 차익 25억 원 기사를 올리고 아이들을 키워낸 돈보다 몇 배 애착 있는 집이라며 악의적 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평생 죽어라 일하며 번 돈보다 더 집값이 올라 세상에 죄지는 느낌이었다며 돈 때문에 산 것도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는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적 추억 더듬어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애착 인형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매각과 관련해 ETF 등 금융투자에 아파트를 판 돈을 넣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직접 아파트를 처분하고 무주택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시장의 반발 심리나 내로남불 논란을 선제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쏠린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강한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연이은 고강도 메시지에 이어 이번 매각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궤도로 올려놓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SNS에 부동산 투기는 꿈도 꾸지 말라는 투지 아닌가라며 역사는 실사구시 실천형 정치가의 모범 사례로 기록할 거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답할 차례다. 장동혁 대표 어쩔. 장동혁 대표의 용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서명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여의도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들어온 지지층을 뜻하는 말로 처음 사용했는데요. 전통 민주당 지지층과는 색깔을 달리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코스피 급상승과 부동산 개혁 등 이 대통령의 정책 성과를 지지한다는 건데요. 여권 지지층의 새로운 분파로 보는 분석과 함께 일종의 외연 확장 현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내에선 일단 중도 성향의 신흥 지지층이 등장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보수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고무적인데 뉴 이재명 층을 그런 현상을 당의 지지층으로 안착시키는 것, 이게 저희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러나 뉴 이재명은 분열의 용어로도 부쩍 많이 사용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과 당권 경쟁의 조기 점화, 당청 이상 기류 등 일련의 사태들로 지지층 사이 갈라치기 용어로 변모한 겁니다. 뉴 이재명과 민주당 구주류의 대립 프레임이 등장한 게 대표적인데요. 이 같은 프레임 안에서 구주류를 친노 친문, 더 나아가 친정청래나 친조국으로 규정하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팬카페가 정청래 대표와 정 대표 측근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내 분란을 가중시켰다며 강제 퇴장시킨 일에 더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놓고도 개파 논란이 커지면서 분열 양상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당내에선 개파를 넘어 족보를 따지고 분열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 이재명도 괜찮고 올드 이재명도 괜찮고 뉴 이재명도 괜찮다.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자신을 향해 문 어게인이라고 공격하는 데 대해 뉴 이재명을 악용하는 세력이 문제라고 직격했습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국민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하거나 확장하려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거기가 문제입니다. 올드와 뉴를 갈라치고. 이 대통령도 뉴 이재명 논란을 다룬 칼럼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덧셈의 정치 산식이 뺄셈의 산식, 권력 투쟁의 언어가 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공유만 하고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지지층 간의 갈등을 우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 축소가 뉴 이재명의 등장에 일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어게인 세력과 전륜을 요구하는 층으로 양분돼 1년 넘게 윤 어게인이냐 전륜이냐 노선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계엄과 절연에 대해 오락가락 입장을 펼쳐온 것도 두 쪽난 지지층에서 정반대 요구가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됐습니다.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장 대표는 계엄의 책임을 통감한다 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고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전륜을 거부했습니다.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잇따라 징계하며 윤 어게인 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나타나 43%를 기록한 민주당에 더블 스코어로 뒤졌습니다. N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뺄셈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누가 먼저 원팀 진용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의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을 후속 부동산 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보유세 등의 세제 조치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됩니다. 배지진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경고장을 달린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티는 것이 손해인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 내놓는 편이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조정 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세제 개편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보유세를 직접 건들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 비율 상향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투자, 투기용 1주택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일부 안들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곧바로 후속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